변호사님, 네. 작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걸 좀 알려드리면은, 원래는 학교폭력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서로 상반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요. 그럼 그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사건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하죠? 경찰들이 하잖아요. 그죠? 경찰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학폭 전담 선생님이나 아마 인성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불만들이 좀 있으셨죠. 내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뭐 학교 일도 다 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일을 또 추가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아진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형사사건 같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지식들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작년쯤부터 이제 전담 조사관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이 아마 2024년 아마 초반기 단계에서 아마 한 1,900명 정도가 이제 다 위촉이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중에서 뭐 경찰관 분들이 한 30몇 프로, 그다음에 뭐 전담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또 한 20몇 프로, 뭐 이렇게 또 각지에 있으신 분들이 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분들은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이 이제 신고가 된 다음에, 신고를 할 때는 이제 피해 학생도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쭉 신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측에서도 뭐 학교 측에서 확인서를 일단 1차적으로 쓰게 되죠. 그런 뭐 학교폭력 신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본인들이 쓰는 것들을 학교에 제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파악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겠죠.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담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이 이제 학교로 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분들이 사건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도 조사를 하고 가해 학생도 조사를 하고 말들을 들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 아까 전직이 뭐라고 했죠? 경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해보실 거니까 경험도 좀 많이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들을 듣고 사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끝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좀 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쓰고, 때로는 학폭이 있죠. 거기서 참가를 해서 진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조사를 이러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러이렇게 뭐 판단이 되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거기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발언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담 조사관은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네.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들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들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 사건 번호나 이런 것들을 봐도 1년에 10건을 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이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관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건에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전직이 뭐 형사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진술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의 경우에 뭐 일반인들은 이거를 서로 어떻게 맞춰야 되지, 어느 게 진실이지 하는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형사 사건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훨씬 조사를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의 업무 분담도 확실히 줄어든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한 1년 넘게 이 상황을 좀 보니까요, 단점들이 의외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가해 학생 측도 얘기를 하고 피해 학생 측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항상 중간에서 보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중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사실을 듣고 뭐 이렇게 중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조기에 서로 화해하고 종결되는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전담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 말 듣고 이 친구 말 듣고 그냥 자기는 보고서 써서 위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 밝히고 이 정도 역할이 모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학교 사건을 많이 경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조사를 학교 폭력에 맞게 잘 조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경찰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약간 예전처럼 조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해 학생 측에서 분명히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마치 말이 되냐는 식의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마치 뭐가 좀 혼내거나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묻는 과정, 왜 가해 학생이 왜 그렇게 했을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변호사님, 전담 조사관이 네. 학생과 조사할 때 네. 부모님이 동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법에 뭐 부모님이 동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동석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이 입장에선 불안하니까 내가 무조건 동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선생님이 그 자리에 이제 같이 하는 게 원칙적으로 좀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폭력이라는 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전직 경찰관과 이렇게 조사를 한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선생님을 그 자리에 함께 해줘라 이런 게 이제 기본 거기에는 다 있어요. 부모님이 동석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 뭐 당연히 나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세게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아이가 이런 상황이고 좀 불안해하고 하니까 내가 좀 같이 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조금 부탁을 드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받아주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는 교실이 있죠. 그 밖에서 부모님이 대기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아이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전담 조사관과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다 싶으시면은 전담 조사관과 이렇게 연락을 하시던지 요청을 하셔가지고 동석을 하시거나 또는 그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던지 그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는 기본적으로는 뭐 윽박지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교육지원청 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뭐 조사를 받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에게 뭐 윽박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사건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아이가 어립니다. 그러면은 전담 조사관 앞에서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한번 쓰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보통은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글 쓰거나 이런 데 좀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싶고 내 의도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전담 조사관이 이렇게 쓰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 말이 아니거든요. 전담 조사관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치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썼다라는 건 자필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아무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쓴 거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이 전담 조사관이 이렇게 쓰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가 썼다, 또 뒤집을 수 있냐? 증거가 딱히 없어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나 전담 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건 절대 하지 말도록. 마지막으로 전담 조사관 조사실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주의사항이라고 하니까 아까 앞에 있던 그거는 첫 번째로 일단 해두시고, 두 번째, 조사를 가기 전에 절대 회유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 대답을 자꾸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가해 학생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해 학생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조사관은 그게 맞다는 식의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나는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땐 그거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괴롭히는 걸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좀 괴롭히는 걸로 보였다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냐고 이쪽 대답이 예스라고 나오게 회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게 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해야지,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질문들이 과연 나올까 예상 질문들을 좀 뽑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기초로 대답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진술서를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다 학교폭력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조사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의 그런 조정 기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사실조사 과정에서 이 전담조사관의 능력들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좀 있죠. 그런 사건들에서도 좀 보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피해 학생도 그렇고 가해 학생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왜? 증거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담조사관이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도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사관 제도, 좋은 제도기는 한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취할 부분은 취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학교폭력 단계에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